네, 이렇게 만두 먹고 운조 커피 딱 한 잔 하면 좋겠네. 이 만두가 다 좋은데 네. 약간 나중에 먹고 나서 트름할 때가 좀 문제예요. 트름하면 향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아. 항상 느끼지만 맞네요. 먹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막 트름 한번 나오면 와, 혼자 있을 때야 괜찮죠. 그나마 좀 낫죠. 예, 조수석에 누구 타 있는데 부장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 그때 운조 커피로 그래도 입을 좀 약간 입가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찐빵은 아마 제가 볼 땐 흰우유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그런 찐빵입니다. 자, 그러면 박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마감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주요 이슈들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올랐고 월요일 날 소폭 조정 그리고 그 조정 보인 만큼 어제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 동안은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노이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큰 영향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시장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국의 수출 일시적으로 못했던 부분들의 손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의 부분,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기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전에 비해서 변동성 자체는 현재 옵션 시장에서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좀 가이던스를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상태이고요. 어제 약보합 시작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냥 등락폭이 크지 않았는데 엔비디아가 한 1% 올랐고요. AMD도 올랐는데 요즘에 월가에서는 AMD가 옛날에는 인텔을 추종했는데 따라 추격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를 추격한다. AMD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AMD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3일 동안은 테슬라도 계속 올라와서 350달러가 됐습니다.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뭐 이슈가 됐던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좀 약간 충격적인 뉴스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나만 충격인가? 예, 이게 왜 충격이라고 보냐면은 뭐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은 자본으로 큰 회사예요. 미국은 거대 자본이에요, 그냥 자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미국의 자본이 은행이 즉 월가가 미국을 버티면서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데입니다. 그쪽은 연준과 그리고 월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점차로 그쪽의 힘이 좀 기울어지면서 행정부나 다른 쪽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쪽에 어디일까요? 그게 테크입니다, 테크. 빅테크입니다, 그게. 빅테크의 힘과 자본, 월가의 힘 겨루기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시대의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쭉 그 흐름을 놓고서 보는 쪽도 한 가지가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자꾸 연준의 독립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행정부는 선거를 해서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정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표를 주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에 맞춰서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준하고 행정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위험할 수 있죠. 크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을 최후의 보루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900년 초반에 월가의 지금 IB의 그 원조들이 미국을 살려낸
네. 이런 우리 역사적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태까지는 연준에 대한 행정부의 뭐랄까 신뢰 또는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지해 왔는데 이게 변화하는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도 시장에서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려의 상황으로 시장이 바라본다. 그렇게 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이게 뭐 왜 쿠기사가 맞대응 소송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죠? 이런 소송 제기 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 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수익률 장기물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는데 7월 내구재 주물이 전월비 마이너스 2.8%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7.4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방어했다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지표들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떠받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정부에서 방산 기업의 지분 투자 검토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산과 항공우주의 쪽이 상승을 했는데 이 뉴스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3번 뉴스인데요. 미국 정부가 방산업체 지분 소유를 검토 중이다는 CNBC 보도가 있었는데 러트닉 장관의 워딩이 직접적으로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의 지분 확보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의 결정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난번에 그 반도체 보조금을 네. 이용해서 인텔의 지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산업체는 행정부가 거의 대부분 발주를 해서 행정부의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는 그러면 거의 뭐 그냥 국가 한 부문처럼 되는데 그 매출의 일부를 가지고 방산 기업의 지분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렇게 지금 해석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참 새로운 얘기들이죠. 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과거에 이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막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중국도 이제 많이 그랬고요.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산업과 그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구조조정에 일하도록 이런 일들이 있었지. 네. 이런 방식은 없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양쪽의 의견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산업을 정부가 지배하면서 안정성을 가져간다라는 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국은 정부가 산업에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입김이 있었을 때 그 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제한적이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점차로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점점 많아지게 생겼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아무튼 주가에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인텔도 좀 상승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나타났고요. 어제 그 유럽 지수들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채권 가격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노이즈가 유럽 쪽에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재정 적자 축소, 예산 감축이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총리가 영국하고 프랑스 총리들을 좀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잘 모르잖아요. 네. 한참 그쪽에 관심 있을 때는 우리가 이름을 다 아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의 예산 감소가 뭐 어디서 되겠습니까? 복지금 뭐 줄이고, 네. 그리고 뭐 세금 인상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론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특히 야당에서는요. 그래서 총리에 대한 재신임 투표인가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어요. 네. 9월 8일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치적인 노이즈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제 프랑스가 2% 이상 빠졌다가 다시 반등 약간 해서 1.7%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 유럽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 인하했어요. 네.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그래서 유럽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럽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멘텀, 금리 인하 모멘텀이 거의 대체로 반영이 다 됐고 네.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시장은 모멘텀을 금리나 환율이나 정책을 가지고 가잖아요. 네. 이런 게 지금 유럽연합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춤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전체는 뭐 그만하고 엔비디아를 기다리는 관망 분위기였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테슬라는 어느새 350달러가 또 넘었네. 이제 은거지가 또 올라왔어요. 제가 300 밑으로 가면 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되네. 그래요. 일론 머스크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요? 최근에 나왔어요? 뭐 이 최근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예전에 거 한번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사고 싶지 않으세요? 다큐 보면 그렇겠죠. 네. 최근에 뭐 또 젠스랑 책도 뭐 나왔다는 것 같은데 뭐 자서전 비슷한 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정말 일론 머스크. 뭐 대단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우리 되게 생뚱맞죠. 어제 하락을 이거 우리 왜 이렇게 하락해? 물론 이유는 이런 거죠. 네. 기대에 있다가 기대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그 기대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95% 하락했고요. 3,179포인트. 이거 도대체 3,200포인트 안정적인 안정을 언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이번 주 7주예요, 7주.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올랐다는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수 올랐으니까 나도 올라왔어야 되고 뭐 지금 지수는 굉장히 시장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7월 11일 이후에 7주간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 그리고 주요 주도 종목이라 했던 조방원 있잖아요. 네. 그 7월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계속 거기에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있어요. 뭐 마이너스 2% 3% 갔다 플러스 2% 3% 갔다 막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도 다시 3,200포인트 위에서 더 내려왔는데 그 수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6,860억 순매도했고요. 그 전날에는 7,500억 정도 순매도했어요. 이틀간 1조 6천억 정도 순매도한 겁니다. 이틀간 1조 6천억이니까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7월에는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7월에는 많이 샀는데 6조 7조 정도 샀죠. 근데 지금 이틀간 이렇게 판 거는 굉장히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네. 어떤 사람들은 노란봉투법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 수급은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쪽에 보는 쪽도 있고요. 또 한쪽은 외국인들이 글로벌리 전체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나가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3,200 위로 올라가면서는 팔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으면 또 다시 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관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9월 둘째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우리나라에 4번뿐이 없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사전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표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1조 5천억 이상의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 주된 수급의 역할이 좀 되고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작을 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아침 시작이 얼마나 웃겼냐면 어제 삼성중공업이 플러스 7.2% 시작했습니다. 네. 아침에 곧바로 7% 정도 떴었어요. 아침에. 종가는 플러스 3% 끝났고요. HD현대중공업은 플러스 2% 아침에 시작했는데 종가 마이너스 3.8%. 하나오션은 플러스 3.9% 시작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6% 끝났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아까 10% 말씀드린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음봉이 전부 다 나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한 기대로 계속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기대해서 뭐가 나올 거냐 이런 기대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요번에 새롭게 얻은 게 뭐가 있냐. 결정된 게 뭐가 있냐. 구체적으로 보다 좀 더 얻어낸 거, 예를 들어서 관세 부분에서 15%의 부분에서 품목별로 새로운 게 바뀐 게 있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없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회에서 우리는 원래 있던 거 그냥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에서 비판적인 어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기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부분에서 그게 현실화되면서 조정을 보인 거고요. 매물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게 하나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또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이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공장 자동화 쪽은 어제도 이어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 전날 강소 보인 거는 좀 쉬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막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제 그 제약바이오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플러스 0.46%였습니다. 그래서 801포인트에 끝났는데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대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나타났고 그리고 조선주들이 시가총액이 높죠. 이들이 고점으로부터 밀리면서 어제 코스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미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호재이든 악재이든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겠다. 이런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자료를 다 읽어보면은. 네. 지금 여기서 고평가인데 그렇다고 내가 다 팔 거야? 그러지도 못해.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사면서 막 위를 바라보고 갈 거야? 그러지도 못하고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방향의 모멘텀들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섹셔널 미팅이 있었고 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에 시장이 좀 수급이 좀 추종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암호화폐들이 급락했었어요. 네. 쭉 빠졌었어요. 좀 의아했었어요. 예, 되게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네. 오늘 미국장 빠지는 거 아니야? 뭐 7년 고래가 막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제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암호화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암호화폐는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갑니다. 만약에 시장 빠지면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 돼가지고 금을 대체하면서 암호화폐가 올라갈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미국 시장 빠지면 암호화폐 같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보면 같이 네. 올라가 같이 빠지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그 해리 덴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암호화폐를 열심히 밀고 있는 기요사키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부자 아빠 네네. 가난 아빠 책 네. 쓴 사람. 요번에 부자 아빠라는 채널에 유튜브 채널이겠죠. 여기 채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시장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소폭의 상승 여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은 거품의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다. 요 얘기들이 쭉 있으면서 암호화폐들이 쭉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반등했어요. 원위치는 하지 못했지만 다시 네.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사람들이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해리덴트는 작년, 재작년에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나스닥이 90% 폭락할 거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90%요? 예, 예, 90% 폭락을 해서 그 저점은 2025년 초나 중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2025년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은 얘기를 그때 주장을 거의 1년 이상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좀 있다가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나온 겁니다. 다시 나와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의 신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들이 다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이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널이거든요. 기요사키 이런 워딩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그런 해프닝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프닝이 아닐지는 다르겠죠.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어제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암호화폐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이거 오늘 미국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반등 못하고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커요. 이제 만약에 이쪽에 암호화폐 쪽이 뭐랄까요, 뭐 비트코인 요즘에는 비트코인은 쫙 계속 빠지더라고요. 계속 빠지. 이더리움이 계속 올라요. 네, 이더리움. 그렇죠. 네. 이더리움이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그 안에서 있긴 한 거예요. 근데 그쪽이 추세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엔비디아에 잡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저녁에 다시 다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7주 연속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주도주 또는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그냥 순환매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정책 테마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어떤 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준. 날짜로 따지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가 될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위쪽 방향을 잡는다면 네. 또는 아래쪽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동시 만기 이후에 그리고 저기 연휴가 10일짜리 연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즈음에 그걸 이제 지나고 나서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날짜를 생각을 하는데 그 날짜에 더불어서 또 겹치기로 있는 게 하나가 세제 정책입니다. 분류과세, 네. 분류과세 요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기다리는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사이에는 이런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이렇게 1번, 2번 뉴스 써왔는데요. 디지털 기업 규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그리고 수출 제한을 할 것이다. 미국의 빅테크들 규제하지 말라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네요. 그렇게 자기네들 얘기했고요. 그렇게 관세 매겨서 규제해놓고 네. 우리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뭐 넷플릭스든 뭐 예. 이런 회사들 구글이든 구글이든 이런데 갈 예. 때 그거 규제하면 예. 관세 더 때리겠다. 예. 그 얘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인도가 지금 강대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는 50% 관세가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바로 시행이 돼요. 네. 이것도 좀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라인이 인도에 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도 인도 진출을 예. 많이 해놨죠. 예. 이것도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좀 됩니다. 근데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있어서 아마 근데 인도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뉴스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또 중국은 히토류 자석을 공급하지 않으면 200% 관세 부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초대했으며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워싱턴에 방문해서 재무부 및 무역 대표부와 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는 강한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계속 오나. 아니 그때 옛날에 한참 막 서로 레이스하면서 예. 뭐 140 몇 프로 뭐 이렇게 145 까지 갔었죠. 때렸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중국이 계속 그냥 오케이 그럼 우리도 레이스 뭐 이렇게 예, 하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 같아.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잘 될 거야. 우리 만날 거야. 아. 회담 계속 하고 있어. 지금 11월까지 연장해 놓은 거군요. 또 요번에 네. 90일. 그래서 뭐야. 그렇게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와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그거예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또 미국에 간다고 하니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그냥 희망을 좀 가져보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어제 11건의 MOU 체결했다는 뉴스가 쭉쭉쭉 떴잖아요. 아까 권 기자님이 좀 전해주셨는데 어제 아침에 삼성중공업이 먼저 떴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거마린과 전략적 파트너 체결해서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MRO 사업에 참여한다. 여태까지는 하나오션하고 딴 데 얘기만 계속 있었잖아요. 네. 삼성중공업이 툭 튀어나오니까 삼성중공업만 아침부터 그냥 급시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하나오션 뜨다가 곧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경쟁자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매물을 맞았는데 삼성중공업은 뭐랄까 주식시장 그런 거잖아요. 몰랐던 게 됐을 때 네. 호재든 악재였던 그게 크게 부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오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오션은 2% 3% 떴다가 그냥 이렇게 빠졌다가 쭉 많이 빠진 거고 삼성중공업은 7%까지 떴다가 플러스 3%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LNG가 있어요.
얘는 LNG가 있어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이제 어제 좀 선방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MOU를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S에너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쭉 제가 이걸 타이핑하면서 쫙 이게 읽어보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한참 읽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괜히 다 써서 이거를 한참 읽고 썼는데 이걸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저거 갖고 싶네요. 저 캡처해서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어저께 이거는 어디서 그냥 애널리스트가 한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해버렸어요. 이렇게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건물에서 어떤 회사가 미국 측이 어디하고 어떤 MOU를 맺었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대차가 미국에 4년간 260억 달러 투자하는데 기존 3월에 투자한 것보다 50억 달러 추가 투자해요. 여기에 로봇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는 게 들어갔다는 게 여기 지금 없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추가 투자한다는 내용이요. 현대차는 제일 먼저 투자한다고 얘기했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뭘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 주는 게 없어요 지금. 그 자동차 품목 관세가 자동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그래서 그 텀바구니에 의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현대차가 얻어내는 거는 지금 현재 투자는 많이 했는데 얻은 거는 저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없었던 내용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라는 거고요. 양사 연합팀이고 독일 업체와 최종 수주 경쟁을 하는데 티센크로프인가 그래요. 엘리베이터 있는 거 있죠. 티센크로프 자회사인 것 같아요. 티센크로프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최종 수주 경쟁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크고 장기적 투자라서 이것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밀렸어요. 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파는 이제 그런 어떤 전형적인 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7번 뉴스도 어제 이 발표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온 겁니다. 요건 약간 조심스럽게 좀 우리 해석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재개정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보도들이. 왜 이런 보도가 있었냐 이렇게 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거 불공정거래 자꾸 얘기했는데 이거 재개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 나온 게 있지 않겠냐 뭐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라고 썼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 사이의 협력 채널이 공고화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네. 이걸 해석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에너지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향후 협상으로 인해서 일부분 재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후속 보도로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럽죠. 내용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로봇둔의 토르 5000을 공개했습니다. 블랙웰 그래픽 프로세서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요거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산업자동화의 통합 플랫폼에 들어가는 GPU를 만들었다고 지금 이제 하는 거고요. 요걸 이제 가서 이제 사용해라 해서 실제로 공개를 한 겁니다. 상품을요. 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9번 뉴스는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는데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후속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리튬의 채굴업체들이 생산 중단하고 이런 것 뉴스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분리막 기업들이 향후 2년간 신규 증설 중단하고 공급도 줄인다는 뉴스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는 게 지금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왜 이게 정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중국은 최근 철강, 태양광, 유화 등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감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유화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화 중에 석유화학 업체들 중에
생산 기반 라인이 좋고 재무 구조가 좋고 요번에 이것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석유화학 업체 중에 일부 종목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구조조정은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구조조정에 관련된 뉴스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가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설명만 드리고 저는 요 뭐 코멘트는 더 하지 않았는데 일단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목이 노란봉투법의 시장 역량이에요. 아예 이런 보고서가 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노란봉투법이 뭐냐, 의미가 뭐냐,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쭉 내용이 나왔는데 우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섹터별로 이런 섹터는 좀 분리하고 이런 섹터는 방어지지 않겠냐라는 보고서에 섹터를 아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 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물류 그리고 IT 기업 중에서 후반 기업 의존도가 높은 곳. 후방 기업의 좀 예. 높은데. 그러니까 쟁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쪽은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방어 섹터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운용을 이제 공장 자동화가 많이 됐고 또는 외주 의존도가 낮거나 그리고 과거에 파업 이슈가 거의 없었던데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방어 섹터다. 이렇게 분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그냥 언급하기 위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기업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게 많이 적용될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누는 거겠군요. 예.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11번 뉴스는 흥미롭습니다. 매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죠. 해외 계좌에 있는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는데요. 개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전 신고 금액을 봤더니 전년비 30조 원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국세청 2025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 이거 너무 위화감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보시면요. 신고 인원이 작년에 4,957명에서 6,858명. 금액은 64.9조 원에서 94.5조 원. 주식이 작년에 23.6조 원에서 요번에 48.1조 원. 그러면 주가가 올라서 그러냐? 아니요. 사람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1,657명에서 1,992명. 네. 가상자산은 10.4조 원에서 11조 원. 가상자산은 2배가 늘었어요. 1,043명에서 2,300명. 집합투자증권 펀드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4.8조 원에서 5.7조 원. 예적금도 22에서 23조 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1인당 신고금의 평균이 44억 원이에요. 왜 바로 웃으세요? 이게 어떤 놈 하나가 한 800억쯤 있나 보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은 애들이 좀 있고. 예, 맞습니다. 60대가 57억, 40대가 44억, 50대가 35억. 40대가 훨씬 많아요, 50대보다. 그러네요. 30대가 41억, 20대 이하가 41억이에요. 20대 이하가 41억. 평균이긴 한데 이거 보면은 20대 이하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지금 정프로님이 왜 40대가 더 높아? 요거 얘기하실 때 제가 50대잖아요. 네. 우리나라 보면은 50대들이 되게 열심히 뭘 하다가 열심히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50대가 상대적으로 주식도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도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주식도 50대 수익률이 더 낮아요. 40대보다. 50대가 금액도 좀 낮고. 고집이 있어서 그런가? 60대들은 훨씬 자산이 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가 더 많은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시면요. 물론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은 뭐 몇 억씩 하는데 우리 증권가 여의도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큰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일수록 미국에 훨씬 많이 가 있고 한국에 일부를 하고 있어요. 자산이? 일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온 지 진짜 한 2년 됐습니다. 네. 이걸 우리 정치인이나 정책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물론 우리 연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큰 돈들은 큰 자산가들은 큰 시장 가서 놀고 우리들은 그냥 우리 여기서 일해야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걸 보면. 당연히 그 성장이나 이런 게 더 높은 데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고 또 안전한 데로 갈 텐데 큰 시장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큰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더 매력이 있어야 우리 시장이 그나마 더 올 텐데.
뭐 나가긴 너무 쉬워졌고 예. 뭐 우리 시장이 있을 이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맞다. 당연히 맞는데. 네. 당연히 맞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증권과에 있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업계에 또 있는 우리 분들이. 이런 방송을 하는 분들이나 우리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러면은 이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니즈를 우리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시장이 좀 더 매력이 많이 생겨서 뭐 돈 많은 자산가분들도 맞아요. 예, 우리 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